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강원진학지원센터 전형분석팀 교사 박주영입니다. 저는 오늘 2026학년도 대입전형 모집요강 가천대, 건국대, 경희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주요 변경사항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전형별로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가천대학교,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가천대학교입니다. 위치는 경기 성남시 수성구 성남대로에 위치하고 있고 수인 분당선이 지나고 가천대역이 있어서 교통이 좋은 학교입니다. 가천대학교 수시 모집 요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학교는 수시에 교과, 종합, 논술, 실기 전형이 모두 있습니다.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는 전형은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이 지원이 가능한 것이고 색칠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특별한 자격 요건이 필요하거나 추가 제출 서류가 필요한 전형입니다. 우선 교과 전형은 교과 100%인 전형과 면접이 있는 전형으로 나뉩니다. 종합 전형은 모두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은 논술 100%의 최저 학력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내신이 낮더라도 논술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지원해 볼 수 있는 학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성화 고교 전형이 전형 방법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2025학년도에는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던 것이 올해는 교과 전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서류 100%로 선발하던 것이 올해는 교과 100%로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면접까지 실시하는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서 지역 균형을 제외한 나머지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 반영 방법이 많이 변경이 됩니다. 우선 진로 선택 과목은 작년과 같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석차 등급이 있는 과목은 작년에는 교과별 가중치가 있었으나 올해는 가중치 없이 이수 단위를 적용하여 전체 평균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석차 등급이 있는 과목은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밑에 있는 표와 같이 변환 등급을 적용하여서 반영합니다. 1, 2등급을 한 그룹으로 묶어서 변환 등급 A, 3, 4등급을 한 그룹으로 묶어서 변환 등급 B 이런 식으로 등급을 묶어서 변환 등급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단, 의예, 한의, 약학은 석차 등급별로 그대로 배점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 교과 전형 중에서 지역 균형 전형의 학생부 반영 방법도 변경이 됩니다. 학생부 성적 반영 방법에서 작년에 진로 선택 과목만 반영하던 전형이었는데 올해는 진로 선택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이 모두 성적에 반영이 됩니다. 일반 선택 과목은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과 비슷하게 석차 등급을 변환하여서 반영하지만 일치하진 않고 독자적인 변환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작년에 성취도 A, B, C에 배점이 적용되었으나 올해는 원점수를 기준으로 점수가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천대학교의 대표 전형인 학생부 우수자, 지역균형, 가천 바람개비, 논술 전형의 확인 사항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교과 전형인 학생부 우수자 전형입니다. 모집 인원은 441명에 교과 100%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인문 자연 모두 2합 6이고 탐구 과목은 한 과목만 반영하는 전형입니다. 하지만 계약학과나 의학 계열은 좀 더 높은 최저 학력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고 탐구 과목 반영도 다릅니다. 그래서 모집 요강을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학생부 반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영 과목은 인문, 자연이 각각
인문은 국영수사, 자연은 국영수과, 네 과목에 속한 전 교과목을 반영합니다. 석차 등급은 1, 2등급을 묶어서 A, 3, 4등급을 묶어서 B, 5등급 하나 C, 6, 7등급을 D, 8, 9등급을 E 이렇게 변환 등급을 적용해서 각 변환 등급마다 배점이 따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1, 2등급이 전혀 점수의 차이가 없고 3등급과 4등급도 점수의 등급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내신 등급이 낮더라도 도전적으로 지원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의예과는 각 등급별로 배점하여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에 보면 의예과의 배점이 따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전형에는 진로 선택 과목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전형의 작년 입시 결과를 살펴보면 인문, 자연 모두 성적이 0.3점 정도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5학년도에 모집 요강의 변경 사항이 있어서 그것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올해도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 변경 사항이 있어 입시 결과는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의 등급별 점수 차가 다소 줄었기 때문에 3등급과 4등급 과목이 있어도 전략적으로 지원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교과 전형 중에 면접을 보는 전형인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이 전형은 학교장 추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고교별로 추천 인원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의 학생부 반영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인문, 자연의 4과목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인문은 국영수사, 자연은 국영수과 이렇게 4과목이 반영됐는데 올해는 인문, 자연 모두 국영수사과 5과목이 반영이 됩니다. 작년에는 진로 선택 과목만 반영이 되었는데 올해는 일반 선택 과목도 반영이 됩니다. 앞에서 봤던 학생부 우수 전형에서 1, 2등급이 묶였었는데 이 전형에서는 1, 2, 3, 4등급이 A로 묶여서 변환 등급을 만점으로 갖게 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작년에는 성취도 기준으로 점수가 배점이 되었는데 올해는 원점수를 기준으로 80점 이상은 만점, 60점이면 B로 99.5, 60점 미만은 E로 70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과목이 고정 분할을 적용하는 과목이면 성취도나 여기에 원점수나 같은 등급을 갖게 돼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전형에 면접이 있는데 면접은 서류 기반 면접입니다. 면접 유형은 대면 평가를 하게 되고 일반적인 일반 면접입니다. 3명 이상의 면접위원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면접 시간은 10분 내외로 설정이 되어 있고 면접일은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는 학교입니다. 지역균형 전형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시면 32%, 자연 24%로 충원율이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 입시 결과를 한번 분석해보면 이 전형은 인기가 많은 자유전공이나 유아교육, 물리치료, 방사선, 간호, 치생만 모집하는 전형입니다. 작년에는 4과목을 반영했으나 올해는 5과목을 반영하므로 점수가 다소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전형은 아까 그 변환 등급을 살펴봤듯이 점수의 차가 학생부의 점수의 차가 크지 않은 전형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50%를 반영하는 면접의 영향이 크므로 면접이 강한 학생이 지원하면 좋은 전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종합 전형인 가천 바람개비 전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는 서류 100%로 5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면접을 실시합니다. 면접은 50%를 반영하고 최저는 없습니다.
서류에서 평가하는 요소 중에서 인성이랑 진학 의지 및 계열 적합성이 각각 40%로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학업 역량은 20%로 가장 낮아서 내신 등급의 영향이 다른 대학교보다는 좀 낮은 것이 특징이 됩니다. 이 전형에도 면접이 존재하는데 면접은 아까 지역 균형 전형과 마찬가지로 대면 평가를 서류 기반 면접입니다. 거의 비슷하고 블라인드 면접이고 면접 때 교복을 착용하고 가면 실격이 됩니다. 면접 시간은 10분 내외로 설정이 되어 있고 면접일은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이것은 수능 이전에 실시되는 면접입니다. 이 전형도 앞에 있던 면접 전형과 마찬가지로 면접이 50% 반영이 되고 이 면접 역전율 또한 50%로 높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에서 학생부 내용이 다들 비슷해지기 때문에 이 전형에서도 면접이 변별할 수 있는 장치가 됩니다. 입시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경쟁률과 성적이 작년보다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쟁률은 인문 29, 자연 21로 굉장히 높은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입시를 한번 분석해보면 작년에는 경쟁률과 성적이 약간 하락하였습니다. 결국은 이 전형에서는 면접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면접 준비를 잘 해야 되는 전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천대학교 마지막 전형인 논술 전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천대학교는 이 논술 전형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논술 100%를 반영하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다소 낮아도 한번 지원해 볼 수 있는 전형이 됩니다. 수능 최저가 존재하긴 하지만 인문, 자연 계열 모두 하나의 영역이 3등급 이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최저 학력 기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전형도 다른 전형과 마찬가지로 계약학과나 의예과는 별도의 수능 최저가 있고 다소 높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계열별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논술 고사를 한번 살펴보면 이 학교는 인문 계열이든 자연 계열이든 국어랑 수학 문제를 둘 다 풀어야 됩니다. 인문 계열에서는 국어를 9문제, 수학을 6문제 풀고 자연 계열에서는 국어를 6문제, 수학을 9문제 풀게 됩니다. 수학의 범위는 수학 1, 수학 2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지만 의예과는 미적분도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논술 시험을 한번 보시면 수능 수준의 문제이므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별도의 준비 없이도 한번 지원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논술일은 11월 23일부터 25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수능 이후입니다. 수능 이후에 실시되는 논술은 경쟁률이 다소 높더라도 실질 경쟁률, 미응시자를 제외하고 충원률을 제외하고 나면 그 표시되어 있는 경쟁률보다 조금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경쟁률을 한번 살펴보면 38, 자연 45로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이후에 논술을 실시하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이것보다는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와 마찬가지로 논술 전형의 충원율이 인문 12%, 자연 23%로 굉장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형을 노릴 때는 최초 합격할 것을 생각하고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전형에서는 논술 100%로 선발하기 때문에 교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성적 기준으로 했을 때 성적이 0.5점 정도 낮아졌습니다. 두 번째 학교입니다. 건국대학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는 서울 광진구 능롱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이 관통하고 있고 건대입구역이 학교 앞에 있는 교통이 편리한 학교입니다. 우선 2026학년도 건국대학교 수시 모집 전형 요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색칠되어 있는 전형은 별도의 자격 요건 없이 지원해 볼 수 있고, 색칠되어 있지 않은 전형은 자격 요건이 필요하거나 추가 제출 서류가 필요한 전형입니다. 건국대학교의 특징은 논술 전형 위에는 최저 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과 전형은 KU 지역 균형 한 개의 전형만 존재하고, 이 교과 전형에서 정량평가 플러스 정성평가를 실시합니다. 정성평가는 생활기록부 중에서 교과 학습 발달 사항만 본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일반 종합 전형은 면접을 봐야 합니다. 면접과 논술 전형은 각각 수능 이후에 실시되는 학교입니다. 복수 지원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은 없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유전공학부와 단과대학별로 자유전공학부 모집 인원이 많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략적으로 700명 정도 되는데, 입시 전략을 짤 때 특정한 과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자유전공학부도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면 여러 전략이 세워질 수 있는 학교입니다. 건국대학교의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학사 구조 개편이 있었는데, 건축학 전공이 4년제에서 5년제로 운영이 됩니다. 건축학과가 5년제로 운영이 되면 나중에 졸업하고 난 뒤에 건축사 자격증을 응시할 때 학위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학공학부라든지 신산업융합학과가 각각 구조 개편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를 통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과 전형 하나밖에 없는 KU 지역 균형 전형에 지원 자격이 일부 변경되었는데, 작년에는 국내 고등학교 5학기만 이수하면 됐었는데 성적도 5학기가 있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논술고사 출제 유형이 변경됐는데, 2025학년도에는 총 4개 유형이 있었습니다. 국어사회만 보는 전형과 국어사회랑 수학도 보는 전형, 수학만 보는 전형, 이렇게 총 4개의 전형이 있었는데 2026학년도에는 국어사회랑 수학을 같이 보는 전형이 2개 있었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기 실적 전형에서 전형 방법이 다소 변경되었는데 연기 우수자 전형입니다. 이 전형은 1단계에서 학생부 내용으로 25배수를 100%로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비대면 실기 전형을 먼저 1단계에서 실시합니다. 비대면은 영상을 제출하고 그것으로 1단계 10배수를 뽑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 자유 연기를 대면으로 실기를 실시하고 거기다가 학생부 내용, 그 다음에 출결을 반영해서 최종 선발을 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건국대학교 대표 전형인 KU 지역균형 전형, KU 자기 추천 전형, KU 논술 우수자 전형의 확인 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 전형인 KU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학교장 추천이 필요한 전형이지만 고교별 추천 인원의 제한은 없는 전형입니다. 학생부 정량평가랑 정성평가 이렇게 동시에 실시하는데 석차 등급이 국영수 사과에서 석차 등급이 있는 모든 과목을 반영하고 가중치는 없습니다. 석차 등급이 없는 진로 선택 과목은 정성평가만 반영하고 정량평가에는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점수 환산 방법을 이 표에서 알 수 있는데
3등급까지는 2.1씩 감점이 되고 4, 5등급은 2.8점씩 감점이 됩니다. 제법 영향력이 있는 전형입니다. 학생부 정성평가를 할 때는 생활기록부 내용 중에서 학생부 교과 학습 발달 사항만 보고 이것을 가지고서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만 평가를 합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정성평가를 할 때 공동체 역량을 보는데 이게 교과 전형이다 보니까 공동체 역량은 빼고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만 평가합니다. 보통 그 학생부 교과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요즘 추세인 정성평가를 같이 하게 되면 교차 지원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성평가를 할 때 학생의 과목 이수 내용도 함께 살펴보는데 인문계열 학생이 자연계열을 지원한다거나 자연계열 학생이 인문계열을 지원하는 것은 정성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가 힘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지역균형 교과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3개년간 경쟁률과 입시 결과가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작년 3개년 그 입시 결과를 보고 그 결에 맞춰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그 서울에 있는 교과 전형이 그렇듯이 충원율은 높은 편입니다. 작년 입시 결과와 올해 입시 결과를 한번 분석해 보면 인문계열은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 학생들이 최종 등록을 하였습니다. 자연계열은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 학생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건국대학교는 입시 결과가 크게 변하지 않는 학교이기 때문에 작년 입시 결과를 기준점으로 설정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국대학교에 자유전공 학부 모집 인원이 많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입시 전략을 좀 더 다원화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전형입니다. 종합 전형인 KU 자기 추천 전형입니다. 자격 요건은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 그리고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입니다. 근데 이제 종합 전형이다 보니까 이 학교에서 선발하고 싶어 하는 학생의 인지상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학과 학부 모집 단위랑 자유전공 학부 모집 단위가 조금 내용이 다른데 학과 학부 모집 단위는 어떤 특정한 학과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전공에 대한 관심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전공 학부에는 기초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응용력과 융합적 역량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류 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학과 학부 모집 단위랑 자유전공 모집 단위를 서로 다르게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학과 학부별 모집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 각각 30, 40, 30, 진로 역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KU 자유전공 학부 모집에서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대신 성장 역량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역량 각각 20, 50,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과 학부별 모집에서 학업 역량에 있는 탐구력이라는 요소는 자유전공 학부에서는 학업 역량에 빠져 있습니다. 대신 그 학교에서 밝히기로는 탐구력을 두 번째 역량인 성장 역량에서 이 세 개의 평가 항목에서 각각 판단하겠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전형에는 면접이 있는데 면접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은 서류 기반 면접으로 대면 평가, 일반 면접입니다. 면접위원이 2명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면접 시간은 10분 내입니다. 면접일은 11월 29일, 30일로 수능 이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에는 면접 예시를 입학처 홈페이지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확인하면 이 학교에서 어떤 면접 질문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작년 입시 결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2년간 경쟁률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3개년간 인문, 자연, 입시 결과가 조금씩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입시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 어떻게 지원 전략을 짜야 될까? KU 자기 추천 전형은 3개년간 지속적으로 성적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작년 입시 결과를 다소 높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전공 학부는 인문 자연을 통합해서 선발을 하는데 자연 계열 학생이 인문 계열의 학생보다는 좀 더 많이 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대1 비율로 자연 계열 학생들이 더 많이 선발됩니다. 그래서 인문 계열 학생들은 자유전공 학부를 지원하게 될 때 점수를 다소 높게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건국대학교의 논술 전형인 KU 논술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에서 유일하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전형입니다. 일반 계열은 인문, 자연 모두 2합 5이고 탐구 과목은 한 과목만 반영합니다. 다른 학교나 마찬가지로 수의학과, 의학 계열은 별도의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고 아래 표에 보면 최저 학력 기준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 중에서 특징적인 것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모든 영역을 응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탐구 과목을 2과목을 다 응시해야 되고 국영, 수, 한국사, 탐구 과목 2과목을 전부 응시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과목이라도 미응시하면 결격 사유가 됩니다. 논술 출제 유형은 3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국어, 사회, 인문 계열 문제만 푸는 전형인 인문 유형, 그 다음에 인문 계열 문제와 수학 문제를 동시에 푸는 통합 유형, 그리고 수학 문제만 푸는 자연 유형, 이렇게 3유형이 있습니다. 특히 자연 유형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수학에서 선택 과목도 출제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학과마다 이 3가지 유형 중에서 어떤 것을 보는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 밑에 표를 보면 되어 있고 모집 요강을 보면 어떤 과 논술에서 어떤 유형을 보는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작년 입시 결과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이 인문 68대 1, 자연 58대 1,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충원율은 다른 학교의 논술 전형처럼 충원율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 논술이 수능 이후에 실시되고 수능 최저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미응시자랑 수능 최저 미도달자 등 다 제외하고 실질 경쟁률을 보면 30대 1 정도로 이렇게 경쟁률 표시되어 있는 것보다는 낮다는 걸 알 수 있지만 30대 1도 굉장히 높은 경쟁률이죠. 이 학교 논술은 내신을 반영하지 않고 논술 100%랑 그 다음에 수능 최저만 보기 때문에 내신의 부담이 다소 적습니다. 하지만 수능 최저 도달률이 50% 이상이고 수능 최저를 도달했다고 해도 논술 점수가 합격의 여부를 결정하는 전형입니다. 다음 학교 경희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는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에 있습니다. 1호선이 지나가는 학교이고 회기역이 학교 앞에 있습니다. 국제 캠퍼스도 있는데 국제 캠퍼스는 경기도 용인시에 있습니다. 이 학교의 교과 전형은 지역 균형 1개인데 최저가 있고 교과 종합평가라고 부르는 정성평가를 함께 실시합니다. 교과 종합평가에서는 생활기록부 내용 중에서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의 교과 성적이랑
세부 능력 특기 사항만 활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합 전형, 일반 전형도 한 개인데 면접형입니다. 면접을 반드시 봐야 되는 전형입니다. 전형별로 복수 지원이 가능한데 기회균형 전형 1이랑 기회균형 전형 2는 복수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전형별로 복수 지원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회균형 전형 1, 이것은 3개의 전형이 합쳐져 있는 전형인데 이 3개의 전형을 하나 쓰면 기회균형 전형 2를 쓸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기회균형 전형 2를 쓰면 기회균형 전형 1은 쓸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논술 100%라서 수능 최저와 논술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리고 면접과 논술은 수능 이후에 실시되는 학교입니다. 다음으로 올해 주요 변경사항, 경희대학교의 올해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학년도 학생부 생활기록부 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술 체육 계열 한묶음이랑 그 외 한묶음 이렇게 이원화돼서 반영을 하는데 예술 체육 계열은 국어, 영어, 교과별 전과목만 반영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모든 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 주요 5과목을 교과별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예술 체육 계열의 과목이 일반 다른 계열보다는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도 이렇게 2개로 나눠서 보는데 진로 선택 과목은 상위 3과목만 봅니다. 예술 체육 계열은 국어, 영어만 보기로 했으니까 국어, 영어 상위 3과목만 반영하고 그 외의 모든 계열에서는 국, 영, 수, 사, 과 5과목 중에서 진로 선택 과목 상위 3과목만 반영합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다소 변경이 되었는데 이 학교의 그 종합 전형인 레오 르네상스 전형은 2025학년대 모든 학과의 모든 계열에 수능 최저가 없었고 1단계에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 면접을 보는 전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른 과는 마찬가지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가 없고 1단계에서 3배수를 선발하나 의학 계열, 의예과, 한의예과, 지의예과, 약학과는 수능 최저가 설정이 되어 있고 1단계 선발할 때 4배수를 선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예술 계열의 수능 최저 기준이 또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른 계열은 아니고 예술 체육 계열에서 수능 최저를 보는 전형인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이랑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 작년에는 한 개의 영역에서 3등급 이내이고 한국사 5등급 이내라는 별도의 한국사 수능 최저 등급이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한국사 등급이 미반영이 되고 국영수사과 중에서 한 개 영역이 3등급 이내이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다소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형별로 지원 자격이 있는 학교의 지원 자격 선발 방식이 다소 변경이 되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2025학년도 작년에는 재학생만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삼수생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학교장 추천이 필요한 전형인데 작년에는 고교별 5% 이내에서 인원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제한 인원이 없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수생이 이 전형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점수가 소폭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이 있습니다. 기회균형 전형 1인데 서울 국제 캠퍼스별로 통합해서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전형에서는 작년에는 4자녀 이상을 다자녀 자격 요건으로 봤었는데 올해는 3자녀 이상으로 다소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집 단위 구조 개편이 있었고 학과 명칭이 변경된 학과가 있습니다. 표에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경희대학교 대표 전형인 지역균형 전형, 레오느네상스 전형, 논술우수자 전형의 확인사항을 각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과 전형인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학교장 추천이 필요한 전형이고 그 고교별 추천 인원의 제한은 없습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2024년 2월 이후 졸업생, 즉 삼수생까지 지원이 가능한 전형입니다. 수능 체제에서 필수 응시 과목이나 지정 과목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사는 반드시 응시를 해야 되고 예술 체육 계열은 한국사가 작년과 달리 미반영이 되지만 응시는 해야 합니다. 탐구 영역은 두 과목 평균을 반영하게 되는데 소수점짜리까지 버림없이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학생부 반영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학생부 정량평가 700점 만점인데 이게 700점 안에서도 교과 80%, 비교과 20%로 따로 평가를 합니다. 비교과에는 출결이랑 봉사활동인데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의 만점이 나오는 영향력이 크지 않은 영역입니다. 교과 전형에서도 일반 선택 과목 80%랑 진로 선택 과목 20%를 따로따로 평가를 하는데 일반 선택 과목은 국영수, 사과, 한국사에 속한 전 과목의 과목을 반영합니다. 석차 등급을 반영하고 하지만 예술, 체육 계열은 국어, 영어 과목 두 과목만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반영 과목 중에서 상위 세 과목만 반영하는데 예체능 계열은 국어, 영어만 반영하니까 국어, 영어 중에서 세 과목만 상위 세 과목만 반영하게 됩니다. 산출 근거는 성취도로 ABC 성취도로 반영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정성평가에 해당되는 교과 종합평가 300점 만점이 있는데 산출 근거는 생활기록부 내용 중에서 일부 내용, 교과 학습 발달 사항만 봅니다. 그 중에서도 교과 성적이랑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이 두 개만 보고 평가를 하는데 학업 역량, 진로 역량 두 개를 평가를 합니다. 공동체 역량은 빠져 있는 상황인 거죠. 학업 역량의 평가 항목과 진로 역량은 다른 학교와 거의 비슷한 항목들입니다.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반영 비율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일반 전형이랑 자유 전공이랑 조금 다릅니다. 일반 전형은 학업 역량이 전체 이 평가목 3개 통틀어서 50% 반영이고 진로 역량도 이 2개 평가 항목 통틀어서 50% 반영해서 50, 100%입니다. 그런데 자유 전공 학부는 학업 역량만 100%로 반영을 하는데 이것도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 이 학업 역량의 평가 항목 3개를 각각 30, 40, 50 이렇게 따로 평가해서 100%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진로 역량은 자유 전공 학부에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과 종합평가인 이 정성평가는 조사해보면 역전율이 10%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이 크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 영역입니다. 다음으로 작년 입시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쟁률은 인문, 자연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 인문이 서울 캠퍼스 이야기입니다. 특히 인문이 6대 1에서 10대 1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성적을 봤을 때는 인문은 0.2점 작년 기준으로 하락했고 자연은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충원율은 다른 서울에 있는 주요 학교처럼 충원율은 높은 편입니다. 국제 캠퍼스의 경우를 봤을 때 인문의 경쟁률은 크게 상승했고 자연 계열의 경쟁률은 약간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성적은 인문, 자연 작년 수준으로 유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학교의 지역균형 전형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고민을 좀 하게 될 텐데, 작년 기준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률이 서울 국제 모두 50%에서 65% 정도 되었습니다. 충원율도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 경쟁률을 살펴봤을 때 2대1 또는 3대1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종합 전형인 레오 르네상스 전형입니다. 지원 자격은 특별한 것은 없지만 경희대에서 선발하고 싶어하는 인재상을 명시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를 미리 준비한 학생도 있을 거고, 자기 생활기록부를 봤을 때 이 인재상 중에서 하나에 해당된다면 부담 없이, 부담은 좀 있겠지만 걱정하지 않고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작년에는 없었던 전형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의예, 한의예, 치의예, 약학 계열에서 수능 최저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계열에서는 여전히 작년과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수능 최저의 필수 응시, 지정 응시 과목은 없지만 한국사는 필수로 응시해야 된다는 것, 탐구 영역은 두 과목 평균을 반영하는데 소수점 자리 버림없이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종합 전형에서 서류를 평가하는 요소는 다른 학교랑 거의 마찬가지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40, 40, 20으로 봅니다. 공동체 역량이 생각보다 영향력이 적고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은 동등하게 40%로 반영이 됩니다. 이건 일반 학과 이야기고, 자유전공 학부는 학업 역량 40%, 자기주도 역량이라고 진로 역량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40%, 공동체 역량은 20%로 반영이 됩니다. 근데 경희대학교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진로 역량에서 교과 이수 노력 부분이 평가 요소로 있는데, 경희대에서는 각 학과마다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에 따라서 선택한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경희대학교에서 발표한 선택 과목을 자신의 학교에서 신청할 수 있었는데, 수강할 수 있었는데 수강하지 않았다면 좀 불리합니다. 그걸 참고로 지원을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전형에는 면접이 있는데, 면접은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서류 기반 면접이고 2명의 면접위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면접 시간은 10분 내외고 면접일은 11월 29일에서 30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능 이후에 실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사해보면 면접에서 뒤집어질 확률이 한 20% 이상 정도 됩니다. 22%, 2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면접이 생각보다는 변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작년 입시 결과를 한번 살펴보는데, 서울 캠퍼스는 인문 계열에서는 경쟁률과 점수가 조금씩 낮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 계열에서는 경쟁률은 조금 낮아졌지만 3개년 입시 결과가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 캠퍼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캠퍼스의 인문은 경쟁률은 약 2 정도 상승했습니다. 근데 내신은 0.5에서 1점 정도 생각보다 크게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 계열은 경쟁률은 비슷했지만 내신은 0.3점 정도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인 논술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이 설정되어 있고, 일반 학과는 2개 합 5이고 탐구 과목은 2개 평균을 반영하고 소수점 버림없이 그대로 반영합니다. 체육 계열은 한국사는 미반영입니다. 하지만 한국사 응시는 해야 됩니다. 논술을 한번 살펴보는데, 이 학교의 논술 유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인문체육계, 사회계, 자연계, 의학학계, 이렇게 각 학과마다 실시하는 면접 유형이 서로 다릅니다. 특히 자연계랑 의학학계는 수학 문제를 평가하게 되는데, 출제 범위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까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하 문제도 출제되곤 합니다. 계열별로 어떤 유형의 논술을 치든지 모집 요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표에도 있는데 이것을 참고로 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입시 결과에서 경쟁률을 살펴보면 미친 듯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논술이 수능 이후에 실시되고 그래서 수능 최저 미도달, 충원율이랑 미응시까지 고려하면 실질 경쟁률은 서울은 20대 1 내외, 국제는 10대 1 내외 정도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표시되는 100대 1, 80대 1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것을, 실질 경쟁률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천대학교,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모집 요강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그 설명에 다루지 않은 내용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집 요강을 이 학교에 응시하려고 하면 모집 요강을 다시 한번 본인 스스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